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까지 북상으로 모레까지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탄소기업의 대표주자인 효성이 전주에 공장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탄소기업 이전 등 파급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익산의 한 농촌마을에서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상수도 공급 공사가 늦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드 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군산 바이오 발전소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전북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까지 북상으로 모레까지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배들이 서둘러 항구로 들어옵니다. 이미 항구 안은 대피한 배들로 가득 찬 상황. 세찬 빗줄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민들은 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서두릅니다. 저희 새우잡이라는데 새우는 흔들리면은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업 빨리 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북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로 물이 불어나면서 전주천과 삼천의 언더패스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전라선 전주 구간에서는 폭우로 철로에 흙이 쏟아져 한때 열차가 서행하기도 했습니다. 장마 전선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0에서 200mm입니다. 또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앞으로 추가되는 매우 많은 비로 인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서해에서는 매우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탄소 산업의 대표격인 효성 전주 공장이 전주에 문을 연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효성 공장을 중심으로 한 연관 기업의 파급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효성 전주 공장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전주에 문을 열고 해마다 탄소 섬유 2,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성 전주 공장이 만드는 탄소 섬유 T700은 주로 수출용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탄소 관련 기업 88곳 가운데 효성의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사용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연관 효과가 약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또 효성 전주 공장을 계기로 전주로 동반 이전한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성의 탄소 섬유 가격이 경쟁 제품보다 비싸고 아직 국내 업체들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관련 조합 전라북도가 기업들이 효성의 탄소 섬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섬유를 좀 더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씀으로써 그 소재를 갖고 국내의 어떤 부품이나 제품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정부의 지원 계획이 제시되고 전주의 탄소 국가산업단지에 우량 기업이 들어서야 효성 공장의 파급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온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등 1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시급하지만 상수도 공사는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여 가구가 생활하는 익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생수병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이 밥을 짓거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생수입니다. 이런 거 다 물이에요. 다. 여기 다.
아니 몇 박스가 갖다 놓고 그냥 하루에 몇 병씩 물을 먹어야 되니까. 지난해 8월 지하수가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1년 가까이 주민들이 물을 사 먹고 있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딱 하니까 뭐 질산염 뭐 이래가 도저히 먹으면 안 되는 물로 돼버렸어. 끓여 먹어도 그들은 찝찝하니까 이제 냉수는 못 먹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끓여 먹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이 물 받아서 그냥 이렇게 물 끓여서 먹고 살죠. 걱정이 되죠.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지. 익산시는 이번 달까지 상수도관을 연결해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공사업체 선정까지 끝났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2km에 이르는 상수도 설치 공사 구간이 대부분 외지인 소유이다 보니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돼지 사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인근 돼지 농가의 반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끼게 되면 그 진동이나 소음에 의해서 모돈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모돈에 이제 그 유산이 생긴다. 그에 대한 보상 문제하고. 상수도 공사가 시작조차 못하면서 주민들의 여름 나기가 더욱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 바이오 발전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찰 특혜 의혹 수사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다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에 있는 바이오 발전 건설 사업 부지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2020년까지 5,800억 원을 투자해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기로 했지만 지난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바이오 발전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군산시에 허가 절차를 밟은 뒤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 예정은 11월 달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요. 준공은 2021년 10월 정도 준공 그렇게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료인 우드 펠릿이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 석탄 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 산화물이 배출됐다며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에서 이미 4개의 발전소가 가동되는데 또 발전소가 들어서면 환경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력발전 4개나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직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화력발전소는 들어오면 안 된다. 환경단체는 시민 토론회를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바이오 발전소의 환경 오염 여부가 1년 만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오는 8일부터 익산에서 펼쳐집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은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과 부여, 공주의 백제 역사유적지구.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익산시립도서관에서는 백제 관련 교육용 만화를 한데 모아 상영하고 왕궁리 유적과 쌍릉에서는 유적 설명회와 사진전 등이 열립니다. 남원시가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생 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남원시는 지원금 용어를 수혜자 입장으로 순화하고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중학생 150명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 가운데 100명을 추가로 선발해
학원 수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학원 위탁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이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 3곳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표고버섯 재배 단지를 늘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가 올 때는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계획한 국민 가운데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비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 수준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등이 여론조사 업체에 맡긴 이번 조사에서 강원은 32%로 가장 높았고 경남 12.7%, 경북 10.4%, 전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내일 열릴 예정이던 민선 7기 도지사와 시장군수 취임식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내일 예정된 송하진 도지사의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등 시군 대부분도 내일로 예정된 시장군수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2취임식이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임식을 가진 제47대 김홍균 총재는 회원들의 후원으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48대 총재로 선임된 이군형 총재는 로타리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사회 봉사와 클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의 주요 문화재 안내판이 알기 쉽게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에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안내판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문안 작성과 검토에는 문화재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해설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이 참여합니다.